지현아, 이게 뭐니? 왜 보험 수익자가 너로 바뀌어 있니? 어머님, 그건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 내 아들 죽으면 그 돈 내 거 되게 하려고?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섭섭한 건 나야. 내가 그걸 몰래 바꾼 순간부터 이미 섭섭함은 끝났어. 경민 씨가요. 오케이 했어요. 그 사람 동의받고 바꾼 거라고요. 뭐? 경민아, 지금 내 아내 말이 맞아? 내가 그걸 정말 알았단 말이야?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며칠 전 정숙은 경민의 방에서 오래된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리인 줄 알았지만 문서 끝에 적힌 낯선 이름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현, 얘 이름이 왜 여기에? 그녀는 곧장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거 내가 바꾼 거니? 네, 보험 담당자랑 상의해서 바꿨어요. 아이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요. 그게 내가 할 일이니? 너한텐 내 아들이 그저 대비책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저도 참 속상하네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표정은 차분했고 말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야말로 누군가의 자리를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숙은 경민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경민아, 너 보험건 말이야. 정말 알고 있었어? 응, 지연이가 하자고 해서 뭐 별일도 아니잖아. 별일이 아니라고?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가 뭘로 버텼는지 기억 안 나? 그게 그 보험이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연이도 상처받아. 지연이도 가족이잖아. 정숙은 말없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고 멀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조용히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오래전 보험 증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너무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점점 자신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말 아침, 정숙은 일부러 방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거실에선 지연과 경민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지? 그냥 어머님께는 말 안 하면 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도 그게 편하긴 해.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문 너머의 모든 말을 들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스스로를 한 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집안일도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엔 국 말고 찌개로 해보실래요?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먹어. 아유, 또 그러신다. 그래도 함께 드셔야죠. 지연은 늘 웃고 있었지만 정숙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연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정기예금 계좌가 경민 부부 명의로 전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라면서요. 왜 내 이름은 없습니까? 고객님, 현재 소유권이 이미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정숙은 은행을 나서며 말없이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이토록 쉽게 재산 앞에서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지연이 처음 며느리로 인사하던 날의 모습도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땐 웃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웃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빠질게. 그 쪽지를 들고 곧장 정숙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옷장도 이불도 말끔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정숙은 친구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인근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누군가에겐 초라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겐 오랜만에 찾아온 숨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숨 쉬겠네. 창밖으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창틀을 때릴 때마다 정숙은 마음 한구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사람보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경미는 문득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엔 정숙이 늘 챙겨놓던 반찬들이 사라졌고 아침마다 들리던 조용한 움직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을래? 당신이 그 말하니까 좀 의외네. 괜찮다며. 경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지만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침묵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된 손뜨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끝에 집중하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생각보다 잘하시네. 예전에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손이 가만히 있으니까 덜 생각나네요. 정숙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접는 이불 한 장과 창문을 여는 일상이 조금씩 그녀에게 혼자만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민이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엄마가 아파도 몰랐었지? 너희 보험 수익자 지연이로 바꿨다며? 솔직히 좀 심한 거 아니야? 경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결정이 지금 누군가의 입에서 심했다는 말로 돌아오는 순간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경민은 오랜만에 정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는 한참 울렸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뭐라 하시겠지. 괜히 감정만 상하지 않겠어? 그래도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던 것 같아. 경민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이 생각보다 빨리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그냥 보고 싶었어.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후회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런 말 그날 했어야지. 정숙은 경민을 마주하고도 끝내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 모든 물음은 이제 의미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데 있어? 아프신 건 아니지? 괜찮다.
여기 사람들도 좋고,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생겼어. 경미는 괜히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안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경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녀왔어? 어머님 댁.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 아니, 오히려 차분해졌어.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연락 안 하셨을까 싶더라.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복지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여긴 왜 왔니? 근처에 볼 일 있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정숙은 말없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건네는 공손함 속에 감춰진 감시와 불안이 그녀를 다시 옥죄려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연은 경민에게 정숙과의 우연한 만남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혼자 잘 지내시는 거 맞아? 그 표정이 그냥 뭔가 마음이 쓰이더라. 지연아, 이젠 우리 쪽에서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엄마대로 선택하신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자신도 모르게 놓쳤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복지관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경민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편지를 곱게 접어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그 마음속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야. 그저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내 집이었던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나서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나왔습니다. 표정은 놀란 듯 했지만 눈빛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내가 돌아온다 했지. 그리고 더는 너한테 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로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국을 뜨고 있었고 지연은 그런 정숙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고마운 건 나중에 말해도 될 거다. 지금은 확인할 게 많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공간이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의 보험입니다. 현재 수익자 변경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네, 수익자는 작년 10월 지연 씨로 변경되었고, 서류는 자필 동의서와 배우자 확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필 동의서요? 정숙은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민의 사인을 본 적이 있었던 그녀는 그 필체가 자신의 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조용히 지연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나랑 같이 보험사 좀 다녀올까? 서류 원본 열람이 필요하다고 하네. 갑자기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 지연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숨겨놓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연과 함께 보험사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 원본 서류입니다. 변경 당시 자필 서명과 배우자 동의 서류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요.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필체는 분명히 경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지연은 정숙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나요? 글쎄다. 이상하단 말이 나오기엔 너무 잘 꾸며졌더라.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지연이 혼자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연은 뒤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보험이란 게 요즘 다들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남편 몰래 시어머니 속이고? 그게 요즘 방식이니? 그날 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복사본을 경민의 서랍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말로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말보다 무거운 증거로 남는 법이었습니다. 경민은 퇴근 후 서랍이 서류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명을 했다고 기억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필체는 누가 봐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땐 당신 바쁘고 어머님이 너무 민감하게 굴까봐. 내 사인을 내가 대신 썼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경민의 눈빛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민이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다 내 말이 맞았어. 그 말을 지금에서야 듣네.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내가 지연한테 직접 얘기하겠어. 정숙은 경민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그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경민의 말은 지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았고 그녀의 말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가 날 그렇게까지 속일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안방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위조할 당시 도움을 줬던 지인의 번호를 수차례 눌렀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이럴 줄은 몰랐는데. 혼잣말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그런 정숙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 앞으론 엄마 뜻 무시하지 않을게. 내가 한 말 잊지 마라. 넌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니까. 정숙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단단한 경계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째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경민도 냉랭한 태도를 유지한 채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실 거 없으세요? 없다. 하지만 너한텐 머지않아 나눠야 할 게 있을 거다.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거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선 매달 한 번 법률 상담이 열리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족 간 보험 수익자 변경 문제인데요. 자필이 위조된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자세히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은 법률적 조치를 위한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요즘 누구의 눈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말이 없었고 경민은 더 이상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지연에겐 가장 무서운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민 씨, 혹시 나한테 뭐 실망한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실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민의 말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닌 제3자의 판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손에 든 봉투를 경민의 방 문 앞에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쪽지를 하나 얹었습니다. 읽고 싶으면 열어봐라. 믿고 싶으면 지켜봐라. 경민은 조용히 문을 열고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엔 변호사 상담 기록과 서류 위조 감식 요청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일이야? 넌 그걸 나한테 묻고 있니? 아니면 내 양심에 묻고 있니?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국을 저었습니다. 경민은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정숙이 나간 틈을 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찾았고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것들이 이제는 증거로 변해 정숙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길 생각이 아니었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판 위에 자신이 올라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복지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 자료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멍해졌고 정숙이 진짜로 움직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니, 이걸 정말 법으로 간다고요?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은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고, 이건 위조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릴 만큼 뚜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정숙이 있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지금 얘기할 게 있긴 하니? 저 그냥 솔직하게 사과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너무 불안해서. 정숙은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경민은 둘의 대화를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이 맞아. 이건 사과로 넘길 수 없어. 나도 이제는 엄마 편에 설게. 경민 씨,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 너 날 속였어. 그것도 아주 조용히 치밀하게.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낯선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말리지 않았고 경민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 안에는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긴 어렵겠지? 지연이 떠난 뒤 집안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경민은 그제야 정숙과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따라 올렸습니다. 엄마, 어쩌면 그동안 엄마 말 너무 안 들은 것 같아. 늦어도 괜찮다. 다만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구나. 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오랜 시간 무너졌던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요청이 아닌 내용 증명 철회 요청과 반성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적 조치는 막아주실 수 없겠지만 경민 씨에게만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그 편지를 조용히 읽고 그대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불을 껐습니다. 경민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서류 받았어. 지연이가 보냈어. 그래. 이제 너도 조금은 단단해질 시간이구나.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경민이 어린 시절 웃고 있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아이는 지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널 지켜낸 거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지켜낸 시간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몇 달 뒤 경민은 직장을 정리하고 작은 상담센터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복지관에서 봉사를 계속했고 일상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은 소식을 끊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범한 오후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지금은 괜찮아졌겠지.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우편함을 열다 낯익은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녀가 이제는 다시 마주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보내니 박지연. 이게 왜 지금? 손끝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편지를 열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줄 알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봉투를 접어 테이블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민이 집으로 들렀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그를 반겼지만 마음속엔 미처 정리되지 못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 별일 없었어. 그냥 복지관 다녀오고. 편지 받으셨어요? 정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민도 이미 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봤다. 열진 않았지만. 나도 아직 못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다시 이러는 걸까요? 정숙은 대답 대신 식탁을 닦았습니다. 무언의 회피, 그러나 그 안엔 무너질까 두려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그리고 무언가 인쇄된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땐 너무 어렸고 제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편지를 다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정숙 앞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저 어머님, 한 번만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 위엔 진한 주름보다도 깊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민 끝에 경민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현이가 보자고 한다. 난 안 나갈 생각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게 문제다.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경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숙의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서히 용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도서관 옆 벤치, 지연은 전보다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짧게 해라. 난 변할 생각 없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려고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들지 못한 채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그동안 썼던 미안했던 것들 다 적었어요. 정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정말 그게 다야? 내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이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저도 많이 망가졌고 그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 사진을 덮고 일어서는 정숙의 뒷모습은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그 안은 깊은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정숙은 도시락 2개를 준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병실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너 저런 거 못 삼키잖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식판 뚜껑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아. 내가 널 용서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정숙은 경민에게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민은 날이 갈수록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근데 마음은 아직 좀 그래. 두 사람 사이엔 긴 공백이 흘렀습니다. 그 공백 위에 미안함도 원망도 얹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나도 몰랐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을 담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게 가장 무서웠어.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나는 그냥 살아보고 싶어. 당신이 옆에 없어도 나란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경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경민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경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엄마가 병원 다녀간 거 알고 있어. 그랬겠지. 고마워요.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더 이상 너희 사이에 끼고 싶지도 않고 끼어야 할 이유도 없어. 그 말은 차가워 보였지만 사실은 아들을 향한 가장 조용한 응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복지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항암을 마치고 조용히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민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연 씨가 마지막 진료를 마치셨는데 퇴원하면서 어머님 이름을 남기셨어요. 혹시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 외투를 챙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이미 짐을 다 싸고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지난 시간의 흔적과 함께 어디선가 담담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올 줄 몰랐어. 근데 오긴 해야겠더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엔 이해받지 못한 날들의 숨결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복지관 옆 쉼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숙소야. 잠깐 있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정말 이래도 돼요? 내가 널 데려간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같이 온 거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장 큰 용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민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엄마는 정말 지연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걸 괜찮다. 아니다. 판단할 자격이 우리 둘 다에겐 없는 것 같구나. 경민은 말없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가족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나르고 노인들의 의자를 닦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니? 그냥 내가 해본 적 없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지연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쉼터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어르신 식사를 돕고 오후엔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는 말과 환영받는다는 말은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뭐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나 몰라. 저 사람 며느리 자리에서 쫓겨난 거라던데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닦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은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조용히 지연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들고 온 건 2개의 따뜻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아무리 끼니 챙긴다 해도 사람들 말에 입맛이 떨어질 땐 이게 낫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연은 한 숟가락 뜨고서도 쉽게 삼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버티고 있는진 알아. 근데 사람 마음이란 건 말보다 오래 남는 법이야. 그걸 너무 빨리 바꾸려 들지 마. 정숙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지연은 식판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보였다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여전히 성실했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애썼고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행사가 열렸고 쉼터 식구들도 함께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연 씨, 이쪽 반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지연은 손끝에 집중하며 조용히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조용한 게 꼭 죄 때문만은 아니더라. 근데 난 그 조용함 속에서 자꾸 마음이 쓰여. 그런 눈은 누굴 원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미안해서 뜨는 눈이거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미자와 함께 복지관 마무리 정리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아직도 많이 미운데 가끔 보면 안 됐단 생각이 들어. 그럼 용서한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 미움이란 게 너무 오래되면 그 사람 안에 내가 갇힌대.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정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다시금 오래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글귀 하나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용서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서야 알아요.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공감인지 아직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쉼터에서는 복지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연은 간식 담당을 맡았고 조용히 뒤편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대 뒤편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 발표 안 할래. 다 틀릴 것 같아. 괜찮아. 틀리면 어때? 그럼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내 얘기 들어줄걸?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무대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서 한때 배웠던 다정함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행사 후 남은 정리를 함께 하던 중, 정숙은 그 장면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연 씨, 아이한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애 발표 끝나고 고맙다며 펑펑 울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발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지연과의 거리를 조금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이진 않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을 일부러 흘끗 보거나
도시락 반찬을 하나 더 챙겨놓는 시기였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에 눈치채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현아, 예전엔 내 웃음소리가 좀 듣기 싫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안 들려서 허전하더라. 그래도 아직은 웃기엔 이른 거지? 웃어도 되는 날이 올까요? 몰라.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너도 누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정숙의 말 한마디가 처음으로 위로로 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쉼터 게시판에 외부 교육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고 서류를 제출한 뒤 늦은 밤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른 센터 교육 봉사 한번 나가보려 해요. 그래. 그런 일 잘 어울릴 거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도록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경민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괜찮아 보여요? 아직은 모른다. 근데 예전엔 뭘 감추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뭘 비우는 얼굴 같더라. 그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내 몫이지. 나는 이미 내가 할 만큼은 했어. 경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교육봉사를 나갔고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친 날 센터 담당자가 정숙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지연 씨 덕분에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이들 반응도 좋고요. 정숙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 아이가 진짜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확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에게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업 잘했다고 하더라. 고생했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언젠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레 열며 아주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연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지관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건 경민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고 지연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 응, 그럭저럭. 당신은 어때요? 나도 그냥 엄마 덕분에 좀 정리되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긴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묻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묻지 않았고 경민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이제 설명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조용히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경민의 결혼식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낯설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땐 분명히 서로 사랑했었는데 사랑이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참 다른 얼굴이 되네. 그녀는 사진을 덮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내부 봉사자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지연도 발표자로 나섰고 정숙은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떤 자격으로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누군가의 눈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숙에게는 분명히 들려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숙은 조용히 지연을 불렀습니다. 말 잘하더라. 그런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 말을 할 용기를 낸 거면 듣는 나도 용기를 내야겠지. 정숙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많은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연을 더는 과거의 며느리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보기로. 며칠 후 정숙은 쉼터의 작은 텃밭을 손질하던 중 지연과 나란히 삽을 들게 되었습니다. 너 이런 일 해봤니? 아니요? 근데 해보고 싶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흙냄새는 좋아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종삽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잘 좀 심어봐라.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날 저녁, 경민은 복지관 근처로 정숙을 데리러 왔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지연과 눈이 마주쳤고 경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지. 아니,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니까.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진심은 오랜 침묵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복지관 친구 미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참 웃기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요즘엔 그 아이 없으면 좀 허전해. 그럼 이제 용서한 거야? 글쎄, 그냥 덜 미운 게 시작이더라고. 정숙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깊고 현실적인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작은 봉투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아닌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숙은 그 편지를 말없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은 부담될 수 있어. 그냥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봄이 지나고 복지관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물을 주고 있었고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올해는 진짜 꽃이 피긴 피는구나. 작년에 다 말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피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다시 피는 거겠지. 그 말 어머님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처는 흔적이 되지만 그 흔적 위에도 삶은 다시 자라난다. 정숙과 지연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